해외 명문대학의 도서관에서 모티브를 얻어 사업을 시작했죠. 2016년 프리미엄 독서실업계의 후발주자로 나서며 클래식한 인테리어는 물론 1인실부터 다인실까지 학습 스타일에 따른 공간 분리로 차별화를 이뤄냈습니다. 근데 제가 독서실업에 뛰어들 때 그 타이밍이 과거의 어두컴컴한 독서실이 세련된 독서실로 바뀌고 있는 딱 시초였었어요. 근데 우리 독서실 시장을 보니까 앞으로 10배나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한때 사양산업이라 여겨졌던 독서실 시장의 규모는 현재 8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공부를 할 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공간이 세련되게 만들어지는 게 앞으로도 미래의 가망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온 공간. 다방이 카페로 변하고 슈퍼가 편의점으로 바뀌듯 과거 어둡고 답답했던 독서실은 2010년 카공족의 물결을 타고 프리미엄 독서실로 진화했습니다. 2013년 이전 48개였던 프리미엄 독서실은 매년 2배씩 증가, 2018년 기준 1,300여 곳에 달하고 있는데요. 과열 경쟁 시대를 맞은 독서실, 그 속에서 업계 1위를 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런 인테리어, 하드웨어적인 것만 바뀌는 걸로 끝났다면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진입장벽이 없는 비즈니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독서실에 왔었을 때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온라인 강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 대표가 선택한 무기는 바로 교육 콘텐츠였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네. 이시원 대표가 운영하는 외국어 교육회사와는 2019년 4월부터 제휴를 맺고 서비스 중인데요. 이 말도 근데 엄청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강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더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더 제휴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저희 쪽도 지금 현재 그 자격증과 시험 쪽으로 그 폭을 계속 넓히고 있는데 그쪽은 이미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 지금 컨텐츠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도입이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교육 컨텐츠가 있는 독서실이라고 하는 모델은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 뭐가 중요했냐면 최고라고 인정을 받는 교육 컨텐츠가 동시에 적용이 돼서 비용이 되게 저렴하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효율화된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동영상 강의나 좋은 강의들, 정말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강의들이 있었을 때 그걸 또 한 번 더 보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생부터 성인 대상의 인기 교육 회사 11곳과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강남구 대표가 교육 콘텐츠에 승부를 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학원비를 밀려가지고 뭐 1년 10개월씩 밀려가지고 학원비 밀린 친구들로 이름이 등록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돈 걱정 안 하고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나를 조금만 이렇게 더 도와줬다면 내가 지금의 내가 좀 더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쪽으로? 라는 생각이 항상 이런 결핍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 회사를 창업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좀 절감시켜주면 돈 걱정 안 하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난 성과를 이룬 후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친구인데요. 강남구 대표의 무대는 한국을 넘어 홍콩으로 확장됐습니다. 올해 4월 홍콩의 교육업체와 제휴를 맺은 강남구 대표. 국내 독서실업계 최초로 해외 진출에 나서며 사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ice meeting you. Nice meeting you.
그 홍콩 현지 학생들 비중과 그 한국인 학생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So when we started off, like in September, it was like more like half and half. But towards like October, as we did more promotion on Instagram and social media, so now it's like 80 Hong Kong students versus 20 Korean students. 일단은 그 독서실이라는 문화 자체가 이제 도서관이라는 문화는 있는데요. 독서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뭐 조용하게 막 핸드폰도 하면 안 되고 이런 몰입해야 되는 공간이라는 문화가 해외에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독서실이라는 문화를 갔었을 때 처음에 낯설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반응이 좀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同埋呢度有單獨嘅房學者區，同埋又有閒區，即係你想傾偈或者做 project 啊，但係就你想入去食嗰啲嘅咁都有所。 틈새를 노린 과감한 도전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독서실의 해외 진출을 성사시켰습니다. 곧 베트남, 싱가포르 진출도 계획 중인데요. 홍콩 진출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어나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앞으로 미래에 스터디 카페, 독서실계의 별다방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의 접근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어딜 가더라도 우리 브랜드가 고객의 옆에 있을 수 있도록 고객 지점 간의 간격을 촘촘히 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집에 막 빨간 딱지 같은 거 붙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저희 집에도 붙었었고, 그리고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되게 사실 집안이 힘들었었고, 뭐 흔히 막 냉장고를 열면 막 우리가 막 진짜 막 반찬도 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진짜 김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연히 어릴 때부터 그런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나는 성공하려면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남구는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를 하시고 그때 좀 많이 위축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많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동생은 밖에서 그런 내색이 하나도 없었고 항상 되게 밝고 그런 티를 안 냈던 친구예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좌절하지 않았던 강남구. 적극적인 성격으로 고등학생 때까지 학급 반장을 도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나이 17, 사업에 눈을 뜨게 됐죠. 그때 한참 미니홈피가 붐이었어요. 그 미니홈피에 이제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방문자 수가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문자 수가 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걸로 뭔가 재밌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서울에 간 거예요. 이제 옷을 사러. 그래서 그때 저는 구제 청바지를 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동대문에 가니까 구제 청바지가 안양에서 파는 것보다 많이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양에다 떼다가 와서 팔면은 좀 더 마진을 붙여가지고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미니홈피에다 올려서 이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홍보해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잘 팔렸던 거예요. 한 뭐 1,0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수익을 남기게 됐었어요. 어릴 때 1,000만 원은 사실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고 그게 실제로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받아도 돼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계기였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19의 강남구는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 가고 싶지? 내가 뭘 전공하고 싶지? 라고 이렇게 스스로 물어봤었을 때 뭔가 딱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게 아니고 뭔가 전공을 위해서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대학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사회 경험을 하고 좀 가면 안 되겠느냐? 라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이제 안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제 뭐 선배들을 보면 사회생활을 할 때 대학이라는 게 너무 필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진학을 안 한다고 했을 땐 솔직히 걱정이 더 컸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뜻이 확고했고 하고자 하는 일과 그 목표가 정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부모님도 지원을 해주고자 했고, 그리고 저도 지켜보고 응원을 하게 됐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또래 친구들 보면은 되게 부러웠고, 그런 꽈잠바 입은 모습이 사실 전 제일 부럽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피해의식이 강해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너 학교 어디 다녀?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건데,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받는 거에 되게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고졸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강남구는 스스로를 증명해내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의 기술에서 강연자 중에서 최고 어린 24살 강남구라고 합니다. 영업 세일즈를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세일즈가 받을 수 있는 영업 인센티브 중에 가장 높은 인센티브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때 인생의 중요한 키맨이 등장했습니다. 남구 대표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내 편에서 영업을 해주면 정말 큰 도움 되겠다 싶어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 프로덕트를 영업하는 입장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역시나 이제 들어와서 곧바로 저희의 1등 영업 사원이 되었고 정말 멋진 성과들을 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21살의 최연소 영업팀장에 올랐죠. 가장 어린 강남구라는 인턴이 1등을 한다는 건 사실 놀라운 결과였고요. 남구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이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인 것 같아요. 정말 움직이는 그 에너지나 속도는 원탑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무지 상태다. 나는 무조건 배워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A부터 Z까지 모든 게 다 배움이었었어요. 밤새는 게, 새벽까지 일하는 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일해야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하는 줄 알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입사하다 보니까 열심히에 대한 기준 자체가 남들보다 월등히 높게 만들어졌던 것 같거든요. 1년 후 글로벌 소셜 커머스 기업 최연소 본부장으로 스카우트되며 억대 연봉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끈기 있게끔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환경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도와주고 그렇게 결과로 나타났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인상부터 너무 강렬했던 것 같고요. 강남구 대표의 약간 그 저돌적인 영업력?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를 만들어 놓고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했었을 때 행동력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사업에 차지하는 거에 뭐 한 30-40%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남구 대표 같은 경우는 엄청난 행동력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접근하는 자세가 약간 젊었을 때 저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CBR이 막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고졸이란 한계는 오히려 강남구를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의 추진력은 좋은 인연들과의 협업이란 결실로 이어졌죠. 원래 상권 분석하는 게 사무실보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인데요. 사이트에서 틈틈이 상권 분석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외근을 나옵니다. 저 사거리까지 가면은 스터디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는 일단 상권 분석이 가장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로변에 이렇게 좀 화려한 건물들이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화려하진 않더라도 그런 월세, 관리비 지출이 적은 건물들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독서실은 공부라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다 보니까
눈에 이렇게 확 띄지 않아도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꼭 대로변에 있지 않고 이면도로에 있어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더라고요. 임대료 차이가 50초밖에 안 걸리는 거리 안에서 2.5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저런 거를 추천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면도로 전략이 빠른 성공을 이끌었죠. 저희가 입구 들어오면 직접 발로 뛰며 안목을 기른 강남구 대표. 그쪽 부분에 모든 지점의 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요.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죠. 이쪽이 이제 룸인데 이쪽이 이제 푸드룸으로 바뀌면서 네.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직접 현장을 봐야지 좀 뭔가 좀 그 안심이 되고 그리고 매장 한 개 한 개가 어쨌든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도면에선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장에서는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또 다시 공부해서 다음 현장에서는 또 그런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계속 현장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엄청 꼼꼼하시고요. 엄청 타이트하고, 그리고 불합리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또 이런 부분 아닌 부분을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도 나이가 되게 어리고 젊으시다 했지만 되게 노련하다고도 느꼈었고 되게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표가 현장 중독자가 된 사연. 사업 초기 공사업체의 작업 중단으로 닥친 위기 때문입니다. 현장 중독은 곧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점주들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저희가 현장에서 미팅을 하고 일요일 날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아침 7시에 다시 현장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고 사진을 보내와서 여쭤봤더니 계속 머리에 잊혀지지가 않아서 몇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에너지는 저는 사실 좀 남달랐거든요. 독서실 업계 1위에 오른 지금까지도 전국을 누비며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 있죠. 과거에 현장을 돌아다니지 않았을 때 겪었던 그 위험이 지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과거에 받았던 스트레스, 위험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지금 이렇게 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스트레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안 돌아다니고 내부에 있다가 그런 위험이 또 발생한다, 똑같은 실수를 제가 범하게 된다면은 그게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이렇게 오고 가고 체크하는 거는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네.